대한민국 1호 습관주력자 이범용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주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0.1%에 있는 사람들 성적의 비밀이 IQ인 줄 알았거든요. IQ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뭔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 터널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분이 생각만 두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시간을 달리 쓰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은 변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매 차인지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죠. 제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데 시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주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공부를 좀 학창 시절에 좀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나요? 딱 보면?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제가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성적은 그러니까 정말 잠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안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EBS 끄란 무엇인가라는 프로를 방송을 했는데 그걸 우연히 보다가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올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8부에 이제 0.1%의 비밀이라는 그런 특집 같은 거를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164개가 있더라고요. 164개 중에 그 학생들의 0.1%가 800명이에요. 800명. 800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 700명을 전수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전수 조사를 한 거죠. 했는데 놀랍게도 이 0.1%에 있는 사람들 성적의 비밀이 IQ인 줄 알았거든요. IQ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혹시 세모스님은 IQ가 한 어느 정도? IQ요? 네. 100 몇이었는데. 이거 현명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0.1%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IQ가 134.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125.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이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0.1%에 당연히 못 들었죠, 당연히. 그 0.1%의 비밀이 뭐냐면 일반 학생들은 저처럼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문제만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0.1%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3번, 4번 풀더라고요. 알 때까지. 그래서 0.1% 학생들은 자기가 틀린 문제를 나왔을 때 절대 다시 틀리지 않는데요. 이게 0.1% 학생들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생에. 일상 속에서도 뭐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시는 경우도 있고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나무 이런 통나무처럼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죠. 그죠? 멈춰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중립지대에서 이렇게 좀 망설이는 좀 뭔가 그 무기력감에 빠지는 듯한 그런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의 감정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네.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들이 아마 이 지금 살면서
이 장애물을 맞이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얘기를 잠깐 돌아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숟가락도 8월달 그 실천 성공률 결과예요. 지금 3월부터 이렇게 제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조금씩 위험군 추이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월달보다 8월달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8기 분들이 이제 신입 분들이 이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성공률을 좀 높여서 이렇게 좀 약간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위험군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률이 숙강 성공률이 80%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위험군이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80% 성공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면 80%면 6일 이상을 실패하신 분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언제 습관을 포기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저는 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기록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위험군 중에서도 80% 이하가 위험군이었잖아요. 근데 뭐 70에서 79%도 있고 0%에서 69%가 있어요. 요 0%에서 69%이신 분들, 요분들이 저는 초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지금 전체 현재 10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8기 빼고요. 7기까지 한 104명이 지금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데 49명이 요 초위험군에 들어가 있고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47%이신 분들이 초위험군에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 0에서 69%에 계신 분들, 뭐 숟가락트에 참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숟가락트에 참가를 안 하시지만 그냥 일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뭔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 터널 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고요. 지금에 갇혀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앞으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변화를 하려면 생각이 일단 변해야 되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계기가 뭘까요? 습관이, 뭐 예를 들어서 생각,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나이에 뭔가 시도를 한다는 게 조금 거추장스럽고, 또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일을 시도를 해서 내가 굳이 뒤늦게 출발해봐야 뭔가 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귀찮고 하기 싫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생각의 변화,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 계기들이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조언.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담배를 계속 폈었는데 담배를 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 딸이 담배 냄새 난다고 저한테 안 오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제 가족의 딸의 조언을 받고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의 전환이 된 거죠. 뭐 이런 강연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 속에서 뭐 정말 마음에 꽂히는 한 줄 때문에 생각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도 했는데 나도 했고 나도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유사성의 조건이라고 모델링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제 딸이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치과를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무서워하죠. 많은 아이들이 그렇긴 하지만 뭐 단 거를 좋아하니까 이제 치과에 가게 됐는데 큰 딸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작은 딸도 막 울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아수라장했는데 큰 딸이 용기를 내서 이제 딱 그 치과 선생님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치료를 받고 울자고 그냥 나온 거예요. 작은 딸이 막 울다가도 언제 언니가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언니가 아무런 어떤 뭐 무릎소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잘 받고 나오니까 본인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따라하게 된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지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제 통나무가 이렇게 큰 통나무가 있어요. 큰 통나무에 개구리가 이렇게 5마리가 있습니다. 5마리가. 이 5마리 개구리 중에 4마리가
통나무에서 점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통나무에는 몇 마리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마리? 네. 5마리 정도. 아, 5마리? 왜 5마리요? 처음에 5마리 했죠. 5마리 네. 중에 4마리가 뛰려는 생각만 했지 그 자리에 5마리가 때렸죠. 아, 네. 그쵸, 맞아요. 혹시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아니요. 아이가 막 그런 기질을 많이 내서. 그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네, 맞아요. 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답은 5마리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행동,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러면 행동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이분이 오마에 게니츠라는 일본 경제학자고 남문쾌답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 남문쾌답이라는 책 속에서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생각만으로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시간을 달리 쓰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은 변한다 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을 어제와 다르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루 속에서 10분만, 짜투리 시간 10분만 찾아내면 그게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롤모델인 스티븐 기즈에게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메일을 보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저도 이제 습관 초기에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글쓰기 2줄인데 글쓰기 2줄을 한 2주 정도 쓰면 소재가 없어요. 솔직히 책을 안 읽으면 소재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 8시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실천하기보다는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만 다음 날을 제가 또 에너지를 얻고 전쟁 같은 또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습관을 좀 실패를 자주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제 롤모델인 스티븐 기즈한테 메일을 보냈고 스티븐 기즈야 내가 이제 야근 때문에 습관을 자주 실패하는데 조언 좀 해달라 했더니 6일 만에 2016년 5월 13일 날 이렇게 답장이 났었어요. 되게 영어는 되게 잘하지만 그냥 한국어로 만약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시간 야근을 핑계로 댄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1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제 롤모델의 이런 이메일 답장이 저한테 뭐를 가져다 줬죠?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생각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 중에 정말 제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때 한 5분 정도 가만히 그냥 멍하니 그냥 하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5분도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그냥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책을 꺼내서 습관을 실천한다든지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모으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4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일과를 마치고 또 잠들기 전에 습관을 실천해서 처음에는 10분이었지만 지금은 3시간 30분까지 계속 제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사는 곳을 바꿔야 돼요. 사는 곳을 바꾸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네. 네. 맹고 삼천집이라는 말 3번을 옮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매번 이렇게 집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를 도서관으로 한다든지 하루 중에 아니면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 우리가 못 바꿔도 퇴근 후에 가는 곳, 방문하는 곳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어울려야 되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듯이 우리가 뭔가 이
이 성장의 길목에서 장애물 때문에 막혀있을 때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를 관심 있어 하고 뭔가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겠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꼭 오프라인에서만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도 정말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책 속에서 스티븐 기즈라는 룸모델을 만났고 그 전에는 구본영 변화경영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서 삶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변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흐린 날 속에서 장애물에 걸려있고 마치 그 검은 이런 터널 속에 갇혀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터널을 나왔으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자기 인생길을 계속 달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습관이 돼요. 습관은 뭘까요? 이 행동과 습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행동과 습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는 반복, 그렇죠? 반복, 꾸준함, 그죠? 끈기 이런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혼자 하다 보면 좀 막막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막하다, 외롭다, 막막하다. 그리고 저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겹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제가 습관을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지 이 기록을 데이터를 보면 알게 되고 메타인지가 높아지겠죠.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0.1% 학생들의 비밀 그건 뭐라고 그랬죠? 0.1% 학생들의 비밀 그렇죠. 틀린 문제를 알 때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건너뛰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많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상상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제가 자투리 시간을 10분 처음에 10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 삶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있듯이 이렇게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좀 더 뭔가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제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데 시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도 그만큼 성장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습관. 두 자 빠졌는데? 그렇죠. 다시 갈게요. 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습관. 네, 맞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